대협 시청자 미래생명자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협 내에서 이슈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미래생명자원이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다들 뉴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현재 이 브라질 내에서 홍수가 크게 일어나면서 식량에 대한 부분, 대두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현재 불거지고 있죠. 자,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함께 상승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해당 이슈들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떤 주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도 하나하나 좀 가져보는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 보신 분들은 해당 소식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브라질 남부 쪽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왔다라고 합니다.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만 원래 이게 2달치 정도가 내려야 될 양이 사흘 만에 내렸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흘간 내리면서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인명 피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등등 피해가 있었는데 우선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피해가 됐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이 건물들이 그리고 자동차도 잠긴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경기장도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보트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다 잠겨가지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막상 가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지금 집이 다 잠겼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모든 어떤 집의 1층이 다 잠겼다라고 해요.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농작물이라던가 뭐 가축을 사용하는 시설들이 다 잠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이 대두 관련주, 식량 관련주들이 대부분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하냐 이걸 보게 되면 일단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곡물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곡물 수출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인 나라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곡물 피해가 생긴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곡물이나 식량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자, 그것뿐만 아닙니다. 이 세계 최대 콩 생산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질산 대두박을 전체 수입의 8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피해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입은 피해액을 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대두 먼저 볼겠습니다. 아직 수확하지 않는 이 대두가 전체적으로 다 물에 현재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이고 이 기존에 예상한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약 2,200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서 1,900만 톤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수치로만 보게 되면 약 15% 가량이 줄어든다라는 소리가 될 것 같고 하지만 해당 수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수확된 그 문제가 이것도 있지만 수확된 곡물 자체가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. 저장 창고라든지. 근데 이 저장고도 전체적으로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이 피해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확한 작물 역시 70%에서 80%는 손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참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우리나라 물상도 밥값도 올라간 소리가 여기까지 또 들리기도 하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해당 곡물뿐만 아니라 이 가축이죠.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가금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도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 있고요. 또 브라질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브라질산 닭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이 닭고기 생산량의 11%나 브라질 전체에 해당됩니다.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20%나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제가 이 선물 대두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. 그래 보니까 뭐 많이 올랐다라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오르긴 올랐어요. 그래서 이 선물 가격도 함께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선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곡물 관련주들, 그 다음에 이 사료 관련주들 또는 식량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계기가 됐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해당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 오르고 뭐 좋습니다. 이거를 지속성이 과연 있을까? 우리는 주식인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. 그렇게 놓고 봤을 때, 뭐 여기서 폭우가 더 지속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뭐 사실상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, 이 기록적인 폭우가 그치고 이제 복구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,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. 이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전반적인 생산량의 감소라던가 감축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증가,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야지 지속성을 띠면서 올라가거든요. 최근에 오르고 있는 원자재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아니고 AI 관련된 뭐 구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오를 때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끌어당기게 되면서 더불어서 구리에 대한 감축 소식도 함께 겹쳐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지속성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.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불거져서 주가가 올라갔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자, 3월달, 4월달에 주가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. 근데 이때 뭐 아시다시피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따라서 식량 안보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여기서 돌파를 했었어야 돼요. 왜냐면 이 과거에 자, 해당 구간을 뚫기 위해서 매물 소화했던 광정이 굉장히 많았죠. 그래서 이번에 못 뚫으면 이제는 실망감에 의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못 뚫게 되면서 사실 주가가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대두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오늘 좀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. 결국에는 해당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선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. 근데 앞전 뭐 전쟁처럼, 전쟁도 어땠습니까? 결국에는 이제 전쟁 안 하겠다,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공격을 그만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되니까 이제 주가가 꺼지게 됐죠. 그것처럼 해당 복구 작업이 들어가고, 사실 이슈라는 게, 테마라고 하는 게 다시 잠잠해지면 또 주가가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뭐 테마로 움직이지 뭐 이 종목을 같이 투자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, 이슈가 불거졌을 때 트레이딩 영역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올바른 매매 방법이지 않나,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전에 이제 해당 이슈가 저녁에 좀 불거지면서 갭을 떴죠.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전형적인 어떤 쌍봉의 형태가 나오면서 오후장 내내 주가가 좀 흘렀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인 지지선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면서 나와주고 있는데, 만약에 해당 가격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 있었던 가격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, 만약에 해당 가격대를 안 깨고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서 모든 수급을 다 못 털어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